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6월 모의고사 공통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저 3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꾸고 3의 마이너스 3분의 5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이건 3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F'2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6X-1이 되고 F'L은 5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요거를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S 플러스 T라고 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S가 9가 된다라고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마이너스 1 좌극한을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1이고요. 1 우극한은 1이 됩니다. 더하면 3번 0이 됩니다. 4번 지금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에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플러스 5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6,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코사인 제곱 세타가 10분의 1이면 사인 제곱 세타는 10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9가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4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거에서 f' 마이너스 1이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x는 3x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때 값은 f1이 극소값은 f1이 되는데요. 그러면 a 플러스 10이 돼요. 근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 7이 됩니다. 8번 지금 C를 4라고 생각해주고 A를 8이라고 생각해주면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B라고 놓고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A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은 64는 B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플러스 C가 아까 4였죠?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럼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48이 0이니까 B 플러스 8, B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그래서 B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변의 길이라서 6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여기서 중요한 게 원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1t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 되고요. x2t는 2분의 1t 제곱이 됩니다. 위치가 같아지니까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과 2분의 1t 제곱이 같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t 세제곱은 t 제곱이 되고요. t는 3에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먼저 이 밑을 같게 만들면 로그 9 AB 제곱이 되고요. 로그 9 81이 됩니다. 그래서 AB 제곱은 81이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여기를 9로 만들면 이 제곱이 돼요. 그래서 A 제곱이 B의 8제곱이다. 그러면 A는 B의 4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B의 4제곱을 여기다 놓으면 B의 6제곱이 3의 4제곱이다. 그럼 B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되고요. A는 3의 3분의 8제곱이 됩니다. 그랬을 때 A 나누기 B니까 3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1차 함수 fx라고 했는데요. A는 0일 때 존재한다.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근데 A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는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F3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F4를 물어봤는데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6,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전개를 해보면 2a1의 제곱 플러스 2a1 a3은 5a1 a2 플러스 5a2 제곱. 먼저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양변을 a1의 제곱으로 나눠줘 볼게요. 양변을 a1의 제곱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2r 제곱은 5r 플러스 5r 제곱 이렇게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r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그러면은 3r 플러스 마이너스 1 r 플러스 2는 0이 돼서 r은 3분의 1 또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r이 3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a1의 제곱 플러스 2a1 a3이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20이라고 써줄게요. 근데 2a1 제곱 플러스 2a1 얘는 a1에다가 3분의 1을 두 번 곱해야 되니까 9분의 1 a1인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로 나눠주면 a1의 제곱 플러스 9분의 1 a1의 제곱이 10이다. 그럼 9분의 10 a1의 제곱이 10이 되니까 a1의 제곱이 9가 됩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공비가 양수니까. 그래서 a1은 3이 나오고요. 그럼 a6은 3에다가 3분의 1을 5번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A1과 A6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27분의 1이 됩니다. 13번. 지금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 문제의 주인공은 fx도 아니고 gx도 아닌 차함수 fx-gx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fx-gx를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hx라고 할 건데요. 이 hx는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x축 위에서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h1이 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0과 t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st는 0부터 t까지 hx를 적분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축 위에 있으니까 다 그냥 적분값이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넓이랑. 자, 그랬을 때 이걸 미분하게 되면 s't가 되고 여기 오른쪽을 미분하면 ht가 되는데 그럼 h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얘가 축이 1이잖아요. 그쵸? 이차 함수의 축이. 근데 문제에서 h1이 1이라고 아까 알려줬으니까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S3은 6인지를 확인하려면 S3은 0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를 적분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0, 3이 되고 그러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fx, gx와 마이너스 2,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h를 적분한 걸 말하고요. S4는 0부터 4까지 h를 적분한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같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hx의 축이 아까 뭐랬냐면 1,1이 꼭지점인 이런 식이에요. 거기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4까지는 이게 대칭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왼쪽 오른쪽으로 이게 나이키 모양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를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닫힌 구간이 0부터 2까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그래프는 코사인 b 파이 x예요. 왜냐면 fx를 코사인 b 파이 x라고 두면
자연수 b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 사이에서 b번 그려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이요? b번이 그려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식은 fx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이거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닫힌 구간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한 번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은 확정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이렇게 제가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거는 음수가 확정이거든요. a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한 바퀴 그려질 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라면 짝수번씩 한 바퀴에 그려지게 되니까 도저히 15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한 바퀴당 4번이니까 또 15번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려진 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바퀴당 몇 번이죠? 3번씩이 그려지게 돼요. 한 바퀴당 3번이 그려지니까 15번을 만나려면 5번을 그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2는 2분의 1이 돼서 근데 제 초반에 여기 이 부분을 1인데 2라고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7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먼저 이 가의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이렇게 x축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을 올려서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을 적분하면 넓이가 마이너스 s인데 절대값을 하면 또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는 p부터 p 플러스 3 사이에 fx의 그래프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부호가. 그러면은 이게 같지 않다는 거는 p와 p 플러스 3 사이에서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와 p 플러스 3 사이에서 그래프가 x축을 지나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족하는 모든 범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0부터 3 사이면은 p랑 p 플러스 3은 쉽게 생각해 볼게요. 1부터 4 사이에서는 x축을 지나야 돼요. 그쵸? 2부터 5 사이에서도 x축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3부터 6 사이에서는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수 p가 0이라고 해볼게요. 0보다 작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수항이 0이란 말은 원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x는 0에서 이미 지나는 게 확정이 됐어요. x축을.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했던 1부터 4 사이에서 x축을 지나죠. p가 0, 3 사이에 있는 값. 그 다음에 2부터 5 사이에서도 지나죠. 근데 3부터 6 사이에서는 안 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도 지나게 됩니다. 지나지 않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 부호의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그래프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 추론이라서 요거를 여러 번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0을 지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도 이 그래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P값이 0보다 클 수가 없죠. 마이너스 1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범위 내에. 그래서 요런 그래프만 지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 이거는 이 그래프를 이동하는 건데 0부터 3 사이에서 fx 플러스 q, 그러니까 이 fx를 y축으로 이동했을 때 x축을 지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q로. 근데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밑으로 내리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 범위가, 나에서의 범위가. 올렸을 때만 범위가 지나게 됩니다. 0과 3 사이에서. 근데 어디까지 지날 수 있냐면 1보다 작을 때까지만 지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 좌표가, 여기 이 밑에 이 하방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를 1만큼 올릴 때까지는 부호 변화가 0과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요. 여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율 관계로. 그러면은 f2는 마이너스 4m인데, 그쵸? 마이너스 4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m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4분의 1 x제곱 x-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f6을 구하랬어요. 그럼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이 되고 27,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p와 p 플러스 3에서 x축을 지나도록 3차 함수를 설정한다. 근데 이 범위에서만 지나야 된다. 이 범위가 아닌 데서는 지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의 x-6은 3의 마이너스 2x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럼 x-6은 마이너스 2x니까 3x는 6이 되고 x는 2가 됩니다. 정답은 2입니다. 17번 적분을 해보면 되는 문제예요.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되고요. f1은 10이 됩니다. 정답은 10입니다. 18번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a5 마이너스 a2가 마이너스 6인데 요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3d죠. 그래서 d가 2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d가 플러스 3d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자, 그러면은 2씩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A6에서 A1로 가려면 2가 5번 커져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5가 됩니다. 19번.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그 풀인데요. 그게 뭐냐면 1,5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 2번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모든 x좌표, 즉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5라는 걸 이용한다면 3, x는 3에서 다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접선이. 그러면은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45 플러스 9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4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절편은 9다. 이렇게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 넣기 문제인데 요걸 좀 차분하게 본다면 제 생각에 답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잘 따라와 보면 이 문제를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타가 3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베타 대신에 3알파를 넣게 되면 가에 들어갈 말은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베타의 4제곱은 m값이 됐는데 m이 3이에요. 그러면은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로 간다면 여기에 3이고
여기가 3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인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쓰면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3의 4분의 1제곱이다. 좀 복잡하지만 일단 이렇게 남겨도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세 수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과 3의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3의 4분의 1이다. 이거를 곱하면 이게 P 곱하기 Q 곱하기 R입니다.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4분의 3을 없애는 방법이 3분의 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분모의 4분의 3의 역수니까요. 그러면은 3, 3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는 없어지면 안 되죠. 여기 큰일 납니다. 없어지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 돼요. 근데 요거에 지금 제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정답은 48이라고 쉽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최고 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f't는 3t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t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것들은 함수값을 이렇게 가질 건데 여기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오른쪽을 제가 ht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ht면 여기 있는 이 값을 gt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게 세 점이잖아요. 근데 이 세 점의 x좌표 중에 가장 큰 거, 그거를 지금 gt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gt가 t는 3에서 만 불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불연속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거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왜 불연속이 나오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gt가 어딜까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기 직전이 여기서 만나기 직전이 돼도 여기 아까 그 점이 gt가 되는데 딱 접하게 되는 순간, 그때 여기로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일 큰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고 또 여기서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t 값이 무한히 많다면, 그러니까 지금 t가 설정되는 게 그 ht의 값이 무한히 많다면 그러면 불연속은 몇 개의 점이 된다? 2개의 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개의 점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죠. 왜?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ht라는 이 값이 무한정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t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도록 문제가 설정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설정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란 거죠. 그리고 그때의 t의 값이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t는 마이너스 t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아까. 왜냐면 3t제곱에서 4t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t제곱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t는 3에서 그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ht가. 그러면은 플러스 6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왜냐면 G3은 1. 그러니까 알파 중에 제일 큰 값, X값 중에 제일 큰 값이 3일 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지금 더블 체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3t 제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t에 대한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6t라고 시작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t가 3t 제곱 플러스 6t로 시작을 한다면 그럼 ft는 t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3t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갖는 x값의 합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럼 f't는 마이너스 3과 1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곱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9t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ht는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라고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쵸? 3을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t는 3에서 f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f1은 오른쪽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가 돼서 4가 되는 거죠. 여기 이 y값이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x의 식을 적어 볼게요. fx와 y는 4가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5에서 지나고 1에서 접한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1이 돼서 f2는 1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1입니다. 자, 이제 공통문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22번 문제인데 지금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 노가다로 실제로 구하면 어디까지 천장 뚫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막 기하 시험지까지 다 도배했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2가 이 위의 식을 대입하면 2라는 걸 알 수 있고 A3은 4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식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A4는 위의 식으로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차분하게 저랑 가볼게요. 1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2와 그 다음에 5를 낳습니다. 이게 위의 식, 이게 밑의 식이에요. 근데 5를 두 번 낳아요. 이렇게. 그리고 2는 3과 6을 낳아요. 근데 6을 두 번 낳습니다. 자, 그리고 3은 4와 7을 두 번 낳고요. 이거 빡세네요, 이게. 그 다음에 6은 7과 10을 두 번 낳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7과 10을 이렇게 두 번 낳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6, 9, 9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6, 9, 9 이렇게. 6은 다시 또 7, 10, 10 10, 13, 13 10, 13, 13 그 다음에 7, 10, 10 10, 13, 13 10, 13, 13 이렇게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는 다시 5와 9를 두 번 낳고요. 여기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10이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10이 한 번 나오게 되고 7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씩 커졌을 때만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더 커질 일만 남았고 여기도 10이 한 번 나올 거고 이렇게 여기도 10이 한 번 나올 거고 이렇게 여기도 10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도 끝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멈춘 이유가 이게 1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4항이에요.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이 낳는 거를 보면 되는데 1항, 2항 지금 1, 2, 4, 3이니까 그럼 이제 3항 빼고는 다 나온 건데 3항에서 시작하는 거 빼고는 이게 3항이에요. 그쵸? 지금 요게 지금 3항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항, 2항, 4항을 뿌리로 둔 거는 다 있다. 그게 지금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4에서 시작하는 것만 따로 적어 볼게요. 4에서 시작하는 건 뭐가 되냐면
5와 그 다음에 9를 두 번 났죠. 8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6과 그 다음에 9를 두 번 났고 8은 이제 끝났어. 얘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6은 7과 10을 두 번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7은 언젠가 10이 되죠. 그 다음에 10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도 10이 될 거고 또 여기도 9가 나왔으니까 또 10이 한 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은 이제 10이 4가 더해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이고 여기도 한 번이고 그러면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7번이 있으니까 이 화면에서 25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시작한 게 7번이 추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0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번이다? 32번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여러분 수영도로 그리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연결돼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겠죠? 자, 공통문항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